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18일째 1인 시위를 했고 오늘 19일 20일째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제가 국회법 개정안, 즉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상위에 서서 수정 변경하라 하면 행정부는 지체 없이 고쳐서 국회에 보고를 하겠다라는 국회법 개정안, 즉 상권 분립에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위에 서고 대통령의 명령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국회 우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금 오늘로서 20일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국회법 개정안이 잘못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여태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 배경과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17일, 18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으니까 47.7%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4%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25.9%. 그리고 서울, 부산, 울산, 경남, PK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성한다가 높게 나온 것처럼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야당이 다 찬성한다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44.8%,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가 33.4%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다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한 3배 정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가장 우스운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왜 하느냐. 정작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해서다라는 부분에 관건이 되는 시행령이 무엇이냐. 즉 시행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라는 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1.5%가 모른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국민은 법률과 시행령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51.5%가 시행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배경은 무엇이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배경은 무엇이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주입시키고 그걸 갖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에 대한 정확한 도출을 하기 위한 사전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어떤 당이고 새정년이 어떤 당인지 모르는 미국 사람들한테 새누리당을 지지하냐 새정년을 지지하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모르는 내용을 여론조사에 돌려서 최근에 메르스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분위기를 슬쩍 얹어가지고 야권 지지자들과 내용을 잘 모르는 젊은 층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의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꼭 때만 되면
여론조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한 기획된 여론조사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 회사는 사전에 그 여론조사를 발주한 주최 측과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의 여론조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끌고 가기 위한 여론조사에서 흔히 제시되는 밴드웨건, 즉 마차들이 앞으로 쭉 갈 때 제일 앞에 마차가 끌고 가면 그 뒤에 마차는 앞에 마차가 끄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서부 영화에서 역마차가 서부 횡단을 할 때 제일 앞에 마차하고 나머지 제일 끝에 있는 마차 사이를 다 묶습니다. 왜? 인디안이나 불안당이 습격을 하게 되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여론조사의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여당의 대표나 친이 비박 중진들조차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의결하기보다는 상정 폐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뒤로 기습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도 조사 대상인 1000명에 이르는 국민들 중에 적어도 550명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여론조사로서 제대로 된 의미가 있는 조사인가. 즉 여론조사 회사는 조사한다고 다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미를 상실했다면 절반 이상의 내용을 모르고 답은 여론조사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시점에 공개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여론조사는 누가 청구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여론 조작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저께 대통령이 삼성병원 원장을 불러서 질타를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서 내지는 삼성을 옹호하기 위한 구실로서 본격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병원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더 힘이 센 정말로 강자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5년만 지나면 흘러가 버리지만 국회의원은 4년만 하면 끝나지만 한국 최고 재벌 기업은 영원히 유지되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자, 대통령이 삼성병원을 불러서 질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의 진압 과정에서 삼성병원이 보인 태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았고요.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과시해오던 기술이나 준비들도 갖추지 못했고 음압병실조차도 하나도 없었다. 즉 한국 최고의 삼성병원이 수익과 영리의 노예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환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구실을 하면서 전국에서 다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내방자가 10,000명에 이른다는 삼성병원이 메르스 앞에서 보여준 태도. 자, 어제 제주도 신라호텔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정세를 잠복하고 있을 때 신라호텔에 들렀다고 해서 즉시 문을 닫고 폐쇄 조치를 하고 호텔 투숙객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자, 왜 신라호텔이 좀 과도하다 할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삼성병원 사태를 겪어보고는 삼성 계열사인 신라호텔이 두 번 다시 매를 맞아야 되지 않겠다라는 경각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삼성병원이 신라호텔처럼 초기 단계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진되었을 때 격리하고 그 다음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전부 추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르스 환자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가, 또 의료진과 이송요원, 간호사 등의 문제가 없는가를 다 점검하고 지금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또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해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폐쇄를 했다라면 오늘날 메르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병원에서 나오는 사태가 생겼겠습니까? 자, 정부가 잘못한 것은요, 정부가 잘못한 부분으로 그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메르스를 지금 진압해가는 와중에서 대통령 사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가 급한 겁니까? 메르스 사태를 진압을 하는 것이 급한 겁니까? 모든 일은 사태가 끝난 이후에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가 명명백백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잘못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삼성병원이 더 잘못했느냐 대통령이 더 잘못했느냐 이렇게 죄를 나누는 부분, 더 나아가서 딴 사람은 다 말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만은 삼성병원을 질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 속에는 한국 최고의 재벌 기업인 삼성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부시를 하고자 하는 관된 언론의 의혹과 또 더 나아가서 삼성병원이 저렇도록 메르스 대책 TF나 메르스 대책 본부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숨겨온 그런 배경에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방역 검역의 당국보다 더 우위에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 대중과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냥 일반 조그만 병원에서 만약에 삼성과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요, 당장 관료들이 그 병원을 폐쇄 조치하고 정부를 격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삼성이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저는 재벌기업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이 이 와중에 삼성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야 된다, 저는 그런 시각에도 분명히 반대하고요. 과도한 매를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삼성병원에 떨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삼성병원장을 불러서 질타하는 부분은 저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병원이 지금 메르스의 진원지의 50% 이상인데 진압이 되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적은 병원들은 폐쇄하고 진압이 되어 가는데요, 삼성병원은 아직도 완벽하게 폐쇄도 안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삼성병원장 좀 불러서 나무랐다고 대통령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메르스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메르스가 더 창궐하고 박근혜 정부가 더 흔들려서 이참에 완전히 정권이 맛이 가버리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메르스를 가지고 장사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박 대통령은 삼성병원장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 딴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포장하지 마십시오. 광고가 그렇게 탐이 납니까?